자, 오늘 여론조사가요 3개나 나왔어. 저는 오늘 여론조사 예고편이에요. 내일 여론조사 갤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막 사람들이 몰라 이 갤럽 아니잖아 하고 빼지. 그래서 한번 예고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20.6. 또 최저치. 동훈아, 여론조사 꽃이 대충 저렇게 나오면 저 조작이라고 이야기해. 그럼요. 그렇죠. 10%대 눈앞 보수층 10.9%포인트, 국힘 지지층 8.4%포인트 급락.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정 지지도 20.6%또 최저치.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가 최저치를 다 찍고 있어요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건 역대 본 적이 없는 최저치가 지금 지키고 있다. 윤석열 긍정 20.6, 부정 77.1. 야, 씨발 저건 4배 차이잖아 이제. 야, 길거리 지나가다 우리 국민 중에 10명 중에 2명은 그 윤석열 잘해 라고 생각할 수 매우 잘하고 있다고 또 시비야. 그런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아직도 있을까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67.6이에요. 저게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3%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4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 같으면 그만둔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몰라주면 그만둬야지. 어떻게 5년을 기다려. 다음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누굴까요? 물어봤어. 야 이거를 아니 김건희 여사 친오빠 13.1 윤석열 70.4. 아, 네. 아이고 창피합니다. 진짜. 아니 저 두 오빠의 다른 오빠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특이 오빠? 지특이 오빠는 아닐 거 아니요. 범수 오빠도 있는데. 아, 범수 오빠. 요즘 범수 오빠 개 떨리고 있잖아. 아주. 아, 최근에 김범수 아나운서 나왔더라. 무슨 행사에.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뭐 오빠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쨌건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석열 70.4%.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가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조롱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그냥 완전 개불신의 상태. 참 이거 친오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13.1%. 나 같으면 그만둔다니까 민망해서라도.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대통령 부인이 오빠라는 호칭을 했는데 과연 이 오빠는 어떤 오빠일까? 여러 이 질문 자체가 자, 다음. 황당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3대 요구 수용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더럽네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받아들여야 한다 78.2. 한동훈이가 이기고 있잖아요. 더구나 힘을 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13.8. 여기 사실은 이게 이제 계속 오래 가면 저게 윤석열 지지율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인가요?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국민의힘 2배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도 굉장히 이제 약간 쪼는 맛이 맞아요, 느껴질 맞아요, 텐데요. 예. 아니 어차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살아야 되잖아. 니들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지지를 처리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한다면 우리는 살려줄 용의가 있어. 네. 아니 이렇게 더블 스코어 이상 가버렸잖아요. 생각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딱 2배는 44 정도 되는 거잖아요. 45 네. 정도. 민주당 50.4까지 가버렸어요. 잘하면 조국혁신당이랑 똑같게 이제 때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거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거리보다 가까워. 그렇죠. 참. 여러분 이 기념으로 조사 개요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예. 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예. 부탁드려요. 네. 다음 MBS로 가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여기도 최저네요. 제가 MBS 여론조사는 최근에 많이 인용을 안 하는 이유가 이상한 여론조사였어. 네. MBS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압승을 거두고도 MBS는 국민의힘이 더 잘 나오는 여론조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없었는데 MBS 사상 최저치가 또 나왔습니다. 22%. 근데 핵심은 보수층, 영남층, 고령층 모두 외면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이가요. 천하통일 해버렸어요.
모든 여론조사와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층을 천하통일해 버렸어요. 최저치를 기록했죠. 아, 지난번 그 꽃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19%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그 겸손 공장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봤다라는 멘트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종을 다느냐, 아마 그게 갤럽이길 바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MBS 여론조사는 우리나라의 4개 여론조사 업체가 2회사씩 일조가 돼서 2주에 한 번씩 하는 여론조사예요. 근데 저기 여론조사 기관들은 꽤 유명한 곳들이에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국 리서치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한번 보세요. 개차반이잖아. 이 여론조사에서 3월 2주째에 39%가 나왔었다고요. 더 이상 신뢰가 불가능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저런 여론조사들이 내가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밤에 여론조사 안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녁에는 낮에만 같은 20대 30대여도 실제로 직장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근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NBS 여론조사가 생긴 일에 최저치 22%.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진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여기에 70세 이상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48입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70세 이상. 이게 이제 세대 통합했죠, 지금. 야, 70세 분들도 윤석열이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앞으로 노인들한테 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서 세대 통합한 거야.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요.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윤석열 긍정평가가 18%예요. 인구가 1,400만인 곳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그리고 대구, 경북 잘한다 33, 못한다 56. 부울경 잘한다 25, 못한다 62. 근데 대구, 경북에 저 못한다는요. 왜 한동훈도 못 품냐 이거예요. 윤석열이가 잘한다, 이 못한다 그죠. 여기 있었고 우리랑 약간 결이 다릅니다. 김건희 좀 내치고 한동훈 좀 품어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뭘 못하는 거냐면 저런 상황에 자기 지지층들은 야 니들 찢어지지 말고 한동훈 좀 받아주지 그러냐라고 하는 여론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이가 기본적으로 못한다 그래서 부정평가하고 있잖아요. 대구 경북 같은 데서는 왜 내부적으로 찢어지냐라고 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내부는 결속을 다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탄핵이라도 안 당하지. 그렇죠. 근데 버리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아니요 아직 돌봤어. 이렇게 성질이 급해. 보람 PD 어디 가야 돼? 지금 밑에 안 남았잖아. 기다려. 지금 더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중도 잘한다 14. 씨발. 뭐 중도 확장 이야기 할 것도 없네요. 잘한다 14, 못한다 77. 어유 보수. 엄청 압도적. 보수 잘한다 44, 못한다 47.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아니긴 하는데 어쨌건 봐봐요. 연령별, 지역별, 이념 성향별 지지 정당별. 막 통일했어. 최고 못하는 대한민국 이제 왕건 된 거야 이제. 후삼국 통일했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하는 형편없는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참.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제가 여기 이 여론조사를 아이고. 이 여론조사를 볼 때 질문지 순서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비정치적인 거 엄청 물어봐요. 난 그게 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비정치적인 걸 물어보고 맨 마지막 즈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물어봐요. 중간에 달아날 수 있는 그 여지가 꽤 있었던 여론조사긴 합니다. 김건희 활동 중단 찬성 73%, 반대 20%. TK도 61% 찬성. 이 구조하고 아까 TK 지지율하고 비슷한 비슷하죠.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김건희는 좀 활동 좀 하지마. 부끄러워 죽겠어. 근데 김건희 오늘 또 나왔잖아. 오늘도 그렇죠. 나왔죠. 계속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그렇게 뇌피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는데 김건희가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뭐 어떻게든지 싫어하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활동에 대해서 활동 중단에 대해서 동의한다 70대 이상 58%대 동의하지 않는다 30. 여기도 또 모든 연령층을 통합했습니다.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 지지층 57% 동의
36% 비동의. 이것도 모든 정당 지지자들 또 통합했어요. 야,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네. 자,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김건희 활동 중단해라 60일, 29는 계속 나대라. 불경 71% 활동 중단. 어디 안 여자가 남자 일하는데 그렇게 설치나 이런 마인드도 있으신 거겠죠. 야, 진짜 여러분 이런 정권 보셨어요? 야, 이런 방송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이 보이죠. 난 즐거워 죽겠어 아주. 뭐냐면 정말 형편없는 정권인 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무서워? 즐겁진 않고요. 저는 약간 웃기는데 약간 우프입니다. 웃기긴 하는데 야 이게 무슨 우리가 야설 책 같은 거 놓고 막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 미래 국민의 삶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런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우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경상도 쪽 가가지고는 야, 뭐 돌 막 던지더라도 맞고 가겠습니다. 이게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듯.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론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흘리는 거예요. 김건희가 아프고 막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고 힘들어해서 살이 빠지고 누워만 했다 그랬는데 씨발 오늘 나온 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 얼굴만 통통하더라. 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시장에 가면은 시장 사람들이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뭐 우리 대통령 화이팅 할 수 있잖아. 그 이미지 조작이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로 나 좋아해.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동정심 유발이었지. 그렇죠. 동정심.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거 하는 거죠. 김건희가 아파서 누워있대 지금 저번에 한번 그랬었잖아. 여러분 기억 명품 사건 나고 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러시더라니까. 한참 안 나올 때. 거식증 걸렸다 그랬잖아요. 김건희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30kg대로 빠지고 키가 170인데. 몸무게 재봤나?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을 네, 돌리는 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외교 행사였잖아. 안 나올 수가 없었지. 너무 멀쩡해. 아 돋보이고 싶은데. 어떤 분께서 지금 김나라님께서 다리도 튼실하더만요 했는데요. 정말 몸무게가 30kg 미만으로 빠지면 다리가 저렇게 튼실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공정이죠. 왜냐하면 저도 싫어합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가장 윤석열에 부역했던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네. 여론조사의 그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스펙트럼을 쫙 놓고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여론조사 공정이에요. 근데 이름이 공정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왜 그 윤석열 입에서 나온 거야? 공정과 상식. 그러니까. 공정. 근데 그 데일리안이 공정의 여론을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윤석열 지지율 본지 조사 이래 최저치. 그러니까 가장 극우적 여론조사인데 오늘 22.0% 찍었습니다. 너무 낮네. 저는 살짝 명태균 효과가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명태균의 여론 조작 이런 이야기가 요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론 조사 회사들이 조금 더 공정하도록 노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기술을 써버리면 명태균처럼 예. A% 올려 이렇게 그렇죠. 써버리면 예. 써버리면 여론조사 회사의 신뢰도가 완전 무너지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론조사가 이번 주만 해도 리얼미터 나왔고 리얼미터 최저치 찍었죠. 리얼미터 1회.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미디어 토마토 나왔죠. NBS 나왔죠. 여론조사 공정 나왔죠. 또 좋은 시위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모든 여론조사를 합치면 그게 민심이에요. 실제로 보면 놀라운 거는 기본적으로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하고 기계가 물어보는 거하고 약간 갭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여론조사를 보면 그 갭이 없어지고 있어요. 상담원이 물어봐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론조사 공정이 어떻게 저거 22 긍정 이런 74.4 거 바로 쌤통이라고 하죠. 여론조사 공정도 어쩔 수가 없었던 그렇죠. 겁니다. 그 여조 공정이 한동훈의 김건희 여사 3대 요구 뭐 나대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제한 64.6, 받아들이지 못할 제한 24.3. 모든 여론전에서 지금은 박빙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조롱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압도적이죠. 보통 요즘에 그 말이 유행이잖아. 윤석열 지지율 20% 나왔다. 20도 많다. 그렇죠. 그게 유행이잖아요. 20도 많죠. 어떻게 저런 사람 지지합니까? 윤한 갈등 책임.
근데 여기 서로 윤석열, 김건희를 끼워넣는 건 더 웃기잖아요. 진정한 대통령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38.1, 김건희 37.7. 그리고 공정에서 저렇게 조사한 거. 한동훈 9.5. 야. 저거 합쳐봐봐. 난 산수에 약해가지고요. 거의 80% 육박하네. 야. 저 정도 되면은 한 75 정도 되지 않겠어요. 대략. 윤석열, 김건희 부부 한 75 정도 나오는 거고 한동훈이 9.5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한동훈 지금 사퇴하라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하고 시위하죠. 있는 자들이 저 정도 숫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도 완전히 일단 뒤집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 맞고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저 유난 갈등 책임 면목 그 내역에 김건희가 들어간 이유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보다는 그 사이 김건희와 한동훈 갈등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조 공정 너무했네. 근데 야 누가 보면 두 사람 출마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지율인 줄 알겠어요. 창의적인 조사인데요. 누가 보면 정말 대통령인 줄. 아니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려면 윤석열하고 김건희 뜻이 달라야 돼요. 윤석열은 김건희를 처분하고 싶어하고 김건희를 안 받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여론조사 할 수 있잖아. 둘이 한 몸이잖아 지금.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윤석열 자체는 지금 김건희의 사실상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윤석열 등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연놈 하나 딱 가발 한동훈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야지. 그 마지막 하나 더 있어. 지나가던 이재명. 아 나 진짜. 아유 대표님 지지율 많이 올랐네요. 야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위한 여론조사에 야. 대선 여론조사 야 지금 취임하자.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뭐 집권 플랜 본부도 새로 만들었던데. 양자 대결 이재명 53.6, 한동훈 30.2. 한동훈이가 저것 때문에 미치는 거야. 어차피 검찰을 버리고 나와서 정치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어야 돼.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는 버렸다 치고 한동훈이라도 잘 돼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이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한동훈이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돼. 그렇죠. 이제 쉽게 표현하면 딴 주머니 차야 돼. 그 딴 주머니를 못 차고 있으니까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공정임을 감안하세요. 제대로 물어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3,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를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앞자리가 약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굉장히 걱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정치 쪽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원내도 아닌 상태에서 한동훈이 그동안 저렇게 입지를 키운 이유는 대권 주자의 어떤 희망이었는데 이렇게 거의 반토막 정도 되는 지지율, 특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동훈 효과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다가 제대로 윤석열 치지 못하면 그냥 한동훈은 변호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역사 속에 지워질 인물이 될 겁니다. 아이고. 본인이 그 당 대표를 할 게 아니라 좀 성찰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 안 왜 해요. 성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캐릭터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캐릭터. 왜냐하면 자기가 결단력도 없고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우산 밑에서 큰 애잖아요. 아니 근데 좀 스탠스가 이상해지는데 아까 아니 프라님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야. 이상해졌는데. 그 캐릭터 분석이 그렇다. 그래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까지 말자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지호야. 아니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 같은 저런 등신도 대통령이 되는데 나는 윤석열보다 더 머리가 똑똑한데 내가 왜 대통령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거는 이은정 씨만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검사 동일체에 익숙해져 있는 애예요. 그런데 엘리트주의로 가득 찬 애란 말이야. 엘리트주의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재명이니까 엘리트주의자가 아니니까 사법시험 합격하고 성남 내려가서 변호사 한 거예요. 인권 변호사 한 거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성남에 공공의료원이 하나도 없냐 해서 공공의료원 막 서명해가지고 절해야 만들려고 성남시의회에 올렸는데 1분도 안 돼서 그냥 날라간 거야.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그 이재명 변호사가 울던 표정이 사진으로 찍혀 있는 게 있잖아.
안 되겠다. 내가 성남시장이 돼야 되겠다. 그건 엘리트주의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판검사가 되지 못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뭐 독재 뭐 뭘 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은 로펌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남 내려가잖아요. 엄마랑 같이 뭔가 이렇게 막 어렵게 살았던 곳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눈높이 하잖아요. 아니, 판검사 할 수 있었죠.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예. 지금이야 뭐 저 변호사가 많아졌지만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위에 판검사 또는 변호사 주위에 한 명 있으면 든든하시잖아요. 그 돈 버는 길이거든 그게. 근데 엘리트주의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돼가지고 막 출세 코스 막 걸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한 거야. 보세요. 한동훈이가 검사장이라고는 달았지만 대검 무슨 부장 정도를 달았지 일선에서 지검장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윤석열이 키워준 거야.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그래서 검사장을 달았죠. 그 검사장 달았던 그러니까 검사장이라고 직급이 똑같으니까 반부패부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동훈이가 해본 검사의 최고지만 지검장을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 갑자기 얘를 법무부 장관 시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놀랐던 거 기억하세요? 미쳤구나. 검찰총장 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은 생각도 못했었죠.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경험도 많고 뭔가 인권의 느낌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를 문민통치라고 하지 문민제어라고도 하고 인권에 관련해서 그런 자리에 가야 될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간이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멘탈은 뭐냐? 그렇게까지 키워줬는데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 이게 이 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정치를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보시면 얘 머릿속엔 국민이 없어요. 얘 머릿속에는 누워서 셀카 찍으면은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애야. 하지만 나는 한동훈을 당분간 믿어보기로 했다. 그런 거예요. 자, 어쨌건 끝났어 내들아. 오늘 방송은 내가 하는 거 그냥 얘들 끝났어 정권은. 그래서 탄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도 좀 읽어드리고요. 자, 흑석돌림 줄리의 그림자 유해도수 선정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참담합니다. 키높이 뽕브라 뚜껑아 용기를 내라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도 뚜껑이 용기를 내라고 하잖아요. 박미선 아 그래요. 그때 안타까움입니다. 힘든 마음 아픔 이해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흑석돌림 신병 신내림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무속인 세금 뗀다 하면 95% 없어집니다. 믿어주면 안 됩니다.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완전 개무신론자거든 내가. 신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신이 있으면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신이 있으면 바로 벼락이 떨어져야 돼. 아니 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악당들도 다 천당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또 악플 날리니까요. 여러분 못 들은 거 아세요?